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김 전 비서관은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는데요.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오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닌가요? 김현지 실장의 보직 이동을 두고 V0의 출연을 알리는 서막일 거다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니 진짜 이분 어떤 분입니까? 궁금하네요. 저희 당의 이제 사무총장은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남 시의원 때부터 이분을 많이 지켜봐 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공개 정석상에 나오면은 정말 욱하는 성격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거겠죠. 사실 성남시의회에서 같이 이제 활동해보고 그때 그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긁을 지점이 어딘지를 이미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야당 쪽에다가 정보를. 그런 상황 속에서 여권에서도 부담감이 드는 거겠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하다못해 모든 신상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감에서 김현지 털기로 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의원들이 이렇게 문고리 권력 보호하러 나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고리 권력을 너무 가대보호하면요. 항상 그 정권은 결국 말년에는 정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 뼈아픈 실책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호미를 막을 거 가지고 가래로 막는 그런 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지금 국감 정인을 빼달라고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속으로 후회한 게 지난번에 총무비서관 그 증인 채택할 때 곧 인사가 있을 테니 그러면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으로 증인 채택이 되면 그 다음에 인사를 하면 국감 피하려고 인사했네 이 소리 들을 것 같아 야당한테. 예. 그래서 그때 당에다가 이번에 증인 채택을 좀 밀어주라. 빼달라가 아니라 이게 빨리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네네. 미루는 건데 이제 그게 오해를 사게 된 원인이죠. 그래서 전 차라리 속으로 이번에 인사해서 어차피 김현지 때문에 인사 이동했다는 소리 들을 거면 차라리 그때 그렇게 하는 게 한두 번 덜 욕먹는 일이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됐죠. 김현지를 앞으로 부속실장으로 이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지만은 그럼 결론은 국감을 앞두고 진짜 국회에 보내서 난도질 당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거기에서 문제가 된 거죠. V0의 출연을 알리는 서막일 거다가 이 대표의 발언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의미로서 대통령이 보통 V라고 하니까 V보다 높은 뭔가가 있다를 암시할 때, 그러니까 비선 실세를 암시할 때 V0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사람이다 해가지고 지금의 여권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십상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붙였었는데 그 십상시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런 적어도 국회 어쨌든 운영이 출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하려고 한다. 누리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안 하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역대급 센 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연예계로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옛날 조성모 씨가 어떻게 했던지 아시죠? 얼굴 없는 가수일 때 제일 뜹니다. 서태지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 의혹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가 있고 뭐 하지? 어디서 뭐 할까? 은퇴 선언한다는데 이런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려지고 공개되지 않고 자꾸 숨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게끔 만들어 놓고 왜 의혹을 제기하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냥 공개하면 되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궁금해요. 이분이 진짜 왜 이분 때문에 이렇게 난리야? 이분이 누구신데? 맞아요. 그런 모든 의혹과 질문과 비난을 다 모아서 모아서 국감국에 뭐라고? 그러니까 국감국에 뭐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국감에요. 그 운영위 국감에 대통령실이 나오거든요. 뉴스메이커들이 엄청 많잖아요.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 있고 위성락 안보실장 있고 그 양반들에게 질문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답변 이런 것들로 뉴스가 될 게 많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도 거기에 집중할 거고요. 질문 대상이 많기 때문에 김현지에게 집중해서 아까 우리 대표님 표현한 대로 난도질한다? 시간상 배치가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 실력에 이틀 동안 총리 인사청문회 했는데 그 제대로 꼬리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실력도 발현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실력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사실 이 김현지라는 분이 우선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제보는 민주당 안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 아마 민주당 안에서 이런 관계들을 이제 야당 측에다 전달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캐 들어가는 상황일 텐데 강선우 의원의 인사 조치를 이분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도 개선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사실 인사톡폰을 왜 총무비서관이 합니까? 사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정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부터가 당연히 운영위에서 물어볼 만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이고 당장 저는 그 인사통보만 해도요 켜려면 금방 캡니다. 이거는. 금방 켜집니다. 예, 누구한테 들어서 당신 이걸 얘기했느냐? 그럼 이걸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대통령한테 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안 나와서 이런 얘기가 막 중구난방 그냥 겨냥 없이 막 쏴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강선우 관련해서 그때는 대통령실에 인사 관련 수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 좀 안 됐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해라라고 하는 거면 국민들이 그걸 유혹이라든지 혹은 뭐 월권이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정무수석이라면 하고. 옷 벗으라는 얘기로 알아들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꾸잖아요, 말을. 왜요? 그렇게 되면 개혁신당 대표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나와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국힘 의원님들이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여준 걸 보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망구다이 전설을 펴지를 못하고 각자 화살 쏘고 각자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좀 지난번 달라졌어요, 청문회 때. 이제. 달라졌어요? 네, 많이 그럼 달라졌어요.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거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오는 거예요? 의원들이 통안 시켜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국회의사에 따르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에서는 당연히 안 부를 거고 그게 지금 이제 이후에 아니 박 의원님 지금 국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 여대 야손대 민주당이 지금 절대 의석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간 협의에 대해서 정인 그리고 참고인을 채택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실력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저기 민주당이 그걸 들어줍니까? 대표님 소수 야당 시절에 원내대표이면서도 그 드루킹 특검 따내셨어요. 네. 협상과 투쟁을 다 병행해가지고. 근데 국민의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비서관 국민의힘 불러내는 게 실력 문제라는 거예요. 협상과 전술이 필요한 거인 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주변에서 특히 성남파 주변에서 이분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괜찮은 분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덧붙이는 설명들이 더 놀라워요. 예를 들어 김지호 대변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현지 비서관이 실제로는 레드팀의 역할이다. 사실 레드팀이 제일 하기 힘들어요. 가가지고 권력자가 이렇게 시퍼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레드팀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럼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안 먹힌데 레드팀에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억제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도덕성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최순실 씨가 문제 터졌을 때 예를 들어 최순실 씨가 사회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국정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지금 그냥 우리가 흔히 있는 원로들의 한 사람처럼 이제 취급됐겠죠.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유인태 수석 같은 분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사에 손을 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요 정책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이렇게 세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이런 분의 레드팀을 할 정도의 능력자라 그러면은 지적으로 최소한 전 어느 정도의 우월함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까봤더니 뭐 백현동 이런 데 같이 이름 나오고 이런다 뭐 이러면은 이상한데?